혹시 만약에 거기가 이제 아주 뭐 높은 빌딩들이 막 들어서고 재개발이 이렇게 되고 하면 안 그래도 지금 서울 도심 교통 상황도 상당히 좋지 않은데 그렇지 그런 거 지적해. 더 꽉 막히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렇지. 그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한 10년 뒤면 하늘에 드론 택시가 날아다닙니다. 야 저렇게 치고 나오시면 뭐 안 되죠. 드론 택시 아니에요. 아니요? 실제로 10년 뒤면 두고 보세요. 하늘에 드론 택시가 막 날아다녀요. 지금의 교통 상황을 전제로 모든 상황을 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서울 비전 2030, 2040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시민들께 발표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서울의 교통 상황은 이렇게 바뀝니다. 앞으로 서울의 주거 형태는 이렇게 바뀝니다. 앞으로 서울의 지하 공간은 이렇게 바뀝니다 하는 계획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미래 계획을 세우고 주거를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 시민들과 서울시가 교감을 하면서 미래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겠죠. 네. 네. 원주민 터전 문제. 그래도 따뜻한 시장이 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절대로 그 부분에 놓치지 대해서 않으실 거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로 1가부터 종로 5, 6가까지 종로부터 저기 퇴계로까지의 도심이 주거단지는 아니잖아요. 아니 이제 거기에서 그것부터 생계. 말씀해 보세요. 네, 생계. 그렇죠. 거기가 네. 비즈니스 공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근데 대해서 뭐 원주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마치 거기가 주거처럼 아. 느껴져서 지금 바로 잡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많이 날카로우시네. 저는 시의원이 아니에요. 저 국민의 대표입니다. 아니 지금 대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확히 반박을 하는 거예요. 네네. 지금 대변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방송의 균형을 잡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근데 사실 뭐 서울에 굉장히 오래된 동네는 많죠. 예를 들면 한남동, 뭐 보광동 이쪽에도 사실 뭐 4, 50년 이상 된 그런 주택들도 굉장히 많고 뭐 은평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굉장히 많을 텐데 그쪽은 오히려 정말 사람들이 이게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현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더 오히려 사람들이 더 살고 있는 거주하는 곳의 그 환경을 더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잘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런 작업이 지난 10년 동안 멈춰서 있었던 겁니다. 10년 동안 재건축도 멈춰 있었고 재개발도 멈춰 있었고 그 바람에 지금 주택 가격이 이렇게 정말 정신없이 뛰어오르는 거거든요. 좋은 점을 지금 지적하신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속 통합 기획이나 이 방송이 언제죠? 그냥 하셔도 돼요.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지난주에 발표한 그 모아타운 같은 시도들이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인 겁니다. 우리 시장님은 그러면 지금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역시 주택 문제죠. 주택 문제에 지금 가장 뭐 신경 많이 이 씁니까? 모든 사회 문제의 출발점이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네.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 삶의 질이 곤두박질 칩니다. 네. 젊은 분들이 1인 가구가 많잖아요. 네. 그 1인 가구분들 거의 절반 이상이 월세예요. 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질의 주택을 빠른 속도로 많이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가능합니까? 지금처럼만 한 5년 하면은 아마 상당히 물꼬가 트일 겁니다. 지금처럼이라는 게 기존에 재건축하기 좀 어려웠던 곳을 좀 더 신속하게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뭐 이런 방식인가요? 허가를 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네. 이런 겁니다. 지금 두 분은 어떤 주거 환경에 계시는지 몰라도 제가 사는 광진구 네. 네. 집에서 걸어 나가서 한 5분만 걸어 나가도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아주 그냥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 뒷골목을 지나게 됩니다. 네. 저도 그런 곳을 건물 하나를 부수고 새로 짓는다. 그러면 주차 공간이 더 늘질 않아요. 네. 그런데 조그만 머리를 써서 합심 협력해서 4개의 필지가 그러니까 4가구가 함께 허물고 지으면 지하에 들어가서 차를 돌려서 나올 수 있는 주차장을 지하에 넣을 수 있게 되겠죠. 네. 하나를 허물고 하나를 지으면 지하에 주차장 못 만들죠. 네. 그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라는 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어느 동네나 그런 동네는 주차 문제 때문에 이웃 간에 갈등도 생기고 충돌도 생깁니다. 네. 4가구만 모여도 괜찮은데 이게 10가구, 100가구가 되면 어떨까요? 지하에 굉장히 여유 있는 지하 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지난주에 발표한 겁니다. 그렇게 네. 해서 동네에 100가구, 1000가구를 모아서 허물고 새로 지으면 주차 공간이 한 2, 300대밖에 안 되던 게 1000대 이상 들어가는 공간이 생겨나요. 과거에는 각자 시도하다 보니까 네. 점점 더 열악해지는 거죠. 주거 환경이. 네. 또 녹지 공간도 고층 아파트 단지는 한 40% 정도 되는데 이런 동네는 녹지 공간이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서 네. 한꺼번에 개발을 한다.
이게 이제 모아타운의 개념인데 요걸 이제 강북구 번동하고 중랑구 면목동에서 시범 사업을 합니다. 네. 보통 재개발을 하게 되면 10년 이상 걸리는데 이 모아타운은 4년 내에 입주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하고요.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아마 5, 6년이면 될 겁니다. 어떻게 단축시키는 거예요? 5년 내에 가능할 수 있는 틀거리를 짰어요. 네. 그 대신 마을 주민들이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네. 일단 뭐 한 10가구만 모인다고 치더라도 그 10가구가 동일한 주택, 동일한 연도에 지은 거가 동일한 평수라면 사실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한 10가구가 어디는 한 지은 지 30년 됐고 어디는 지은 지 한 15년 됐고 또 어디는 한 60평인데 어디는 한 강보이는 한 15평짜리 집 이렇게 이제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한테 너는 15평짜리 뭐 3층 집이니까 너는 이만큼 그리고 너는 65평짜리 뭐 1층 집이니까 50년 된 집이니까 이만큼 이걸 이제 정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단지의 경우에는 노후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무데나 다 한다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야.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동네들이 있어요. 서울에 많아요. 네. 그 노후도가 한 70, 80% 이상 되는 곳 네. 그러면서 동네 주민들의 어떤 그 재개발 욕구가 매우 강한 곳 네.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이제 좋은 뜻으로 하는 것에 잘 협조해 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어쨌든 한두 집만이라도 난 정말 이건 못하겠다라고 하면 나머지 99집이 다 찬성했는데도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 지역은 못하는 거죠. 일을. 그럼 나머지 99가구 그러니까 주민들이 마을 전체에 총의를 모아서 네. 하지 않겠다는 분은 설득도 하고 네. 뭐 그분들께 보상도 또 해드릴 방법이 있는 거고 이렇게 네. 해서 총의를 모아오시면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건 빨리 하겠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줄 섰습니다. 하겠다는 데가 하겠다는 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부작용 없는 거야? 부작용. 부작용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들으면 안 된다. 원주민 재정착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중에는 세입자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런 변화를 원치 않을 수 있죠. 그렇겠죠. 그렇게 재개발한다고 해서 나한테 혜택이 이 들어오는 거 공간이 아닐까. 다시 돌아오지 네. 않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쫓겨나지. 그렇죠. 네. 그런 때 가장 괴로운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동의율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네. 그다음에 그분들께 뭐 이사비를 지급해 드린다든지 해서 잠시 그 사업 기간 동안 그 지역 바깥으로 거주를 옮길 수 있는 어떤 도움도 드리고 정책적으로 해드립니까? 그럼요. 그런 게 다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재개발하는 데에서는 이주비 같은 걸 다 지급하지 않습니까? 조합에서. 네. 뭐 개발도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세요. 네. 아 시장님은 너무 좀 차가운 느낌이야 보면. 어디 너무 시장이? 개발 중심이야. 에이, 좀 따뜻하게 좀 해주셔야지. 아니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렇게 재개발을 안 한 바람에 네. 집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군요. 전 전세 삽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나요? 전세 사는 거 억울하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천추의 한입니다. 땅을 치고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집을 샀어야 되는데. 얘가 그 얼마에 들어갔냐면요. 아, 얼마에 들어갔지? 뭐 그런 얘기까지. 네, 아니 하여튼 맨 처음에 전세로 들어간 가격에 거의 조금만 보태면 집을 살 수 있었는데 네. 그걸 포기하고 그냥 전세 들어갔다가 나올 때 되니까 딱 2배가 두 배 뛰어 됐어요.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속상해. 새로 집 짓는 정책을 장려하는 입장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궁금한 게 그렇게 계속 뭔가 개발하고 공급을 늘리면 진짜 집값이 안정화되느냐? 난 이게 이제 담보가 된다면 보장이 된다면 저는 그런 걸 또 바라겠죠. 아니 물량이 많이 공급되면 주택 가격은 떨어지는 게 맞죠. 아니 또 막 부자들이 다 한 사람이 다 사간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글쎄요. 지금처럼 법과 제도가 완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삼아오는 거는 한계가 있겠죠. 네. 예, 뭐 지금 엄청난 종부세니 무슨 뭐 취득세, 부동산 세금이 지금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 네. 갖고 있어도 세금. 네. 그런데 그렇게 부자들이 무작정 삼아올 수 있을까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오르니까. 금액이 크다면 가질 네.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뭐 짓지 말고 그냥 놔둘까요? 아 시장님은 저한테 왜 요새 왜 그러세요? 자꾸 돌아지세요? 돌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서로 설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개발돼서 생기게 되는 이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집이 새로 지어지고 뭐 혹은 뭐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고 이러면 이제 지상 위로 몇 미터 더 올라가면서 당연히 새 집들도 더 많이 생겨나고 그 해당 지역의 땅을 가졌던 분들의 꽤 많은 추가 이익들이 생길 텐데 그래서 이제 뭐 일부에서는 뭐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걸 이제 하기도 하는데 네. 이 모아주택에서는 이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새로 이익 생기는 거는 그럼 그 원주민들에게 다 돌아갑니까? 아니면 이익이 생기는 만큼 그 집을 새로 짓는 욕구가 강해지겠죠. 네.
그 욕구가 경제를 돌리는 겁니다. 그럼 그 이익에 대해서는 크게 뭐 서울시가 뭐 더 환수한다든지 이런 건 없는 거군요. 뭐 그 과정에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절반은 공공에서 회수를 해서 네. 임대를 드립니다. 아 그런 게 또 있군요. 어. 네. 그건 좋네요. 이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가 돼 있는 거예요. 아, 추가 이익의 한 절반 정도는 공공 그분들도 이익이 있어야 뭐 그렇겠죠. 이사가는 네. 불이익을 맞습니다. 감수하고 그 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네. 또 새 집이 생겨서 주택이 공급되는 경제 효과가 네, 생길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께도 이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게 불공평하니까 네. 서울시가 그분들께 드리는 용적률 인센티브나 높이 제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익의 절반은 공공에서 회수를 해서 네. 어렵고 가난한 분들 임대주택으로 제공을 하고 네. 이런 게 제도화가 다 돼 있죠. 서울시가 이제 이런 제도들을 많이 이제 하시는데 혹시 이제 집을 아예 이제 살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하지만 거주는 하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어쨌든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할 텐데 지금 뭐 서울시가 갖고 있는 땅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용산에 새로 생길 그 어마어마한 넓이의 그 공원에 공공임대주택 같은 거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혹시 그럴 계획이 있나요? 일부 들어가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용산 정비창 말씀하시는 아 거죠? 정비창. 예, 용산 공원은 예. 공원으로 보존하는 게 맞습니다. 아 그건 공원으로 가고요. 네, 그럼 그 일부 민주당 의원 중에 몇 분이 그 용산 그 공원. 반환받는 네네네네. 미군 기지 부분도 주택으로 쓰자고 하는데 네. 그건 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고요. 네. 왜 그러냐면 그 땅을 우리가 회수하는 게 앞으로 10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뒤에 주택 사정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이 안 예측하기. 되잖아요. 오히려 그땐 남아돌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그 공원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뭐 주택으로 쓰자는 거는 네. 우리 녹지 면적이 정말 부족한 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녹지공원으로 그대로 쓰는 게 사실 사리에 맞고요. 그래서 과거에 여야가 다 동의를 해서 용산공원 특별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거든요. 네. 거기만큼은 자연공원으로 쓰자 후세를 위해서 이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그 공간조차도 다 집을 짓자 이건 좀 너무 단견이라고 보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그 임대주택을 넣자 그런 부분 아마 용산 정비창을 얘기하시는 걸로 용산역 인근에 거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네. 그거는 그 철도청 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 땅입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국제 비즈니스 타운을 만드는데 일부 그 공간에도 주택을 집어넣을 거고 분양주택도 들어가지만 임대주택도 네. 일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저 시장님은 이제 청년들의 지지를 또 많이 받고 시장이 또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또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경 쓰는 부분이 좀 있나요? 문송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에 문과 졸업한. 예, 문과 네. 졸업한 분들이 취직이 잘 안 돼요. 근데 요즘에 필요한 취업 스펙은 대부분 뭐 AI, 코딩, 데이터, 네. 핀테크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블록체인 이런 신기술들인데 사실 이과를 졸업했더라도 이런 꼭 필요한 스펙을 갖추지 못하면 취업이 잘 안 됩니다. 네. 근데 바람직하기로는 대학에서 이런 걸 다 훈련시키고 숙지시켜서 내보내면 제일 좋은 교육이겠지만 지금 그게 안 되거든요. 우리 교육 네. 네. 현실이.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른바 청년 취업 사관학교라는 걸 만들겠다고 공약한 적이 있는데 네. 이미 제가 지난 8, 9개월 동안 2군데 오픈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다뤘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그거 지금 반응이 좋고요. 그거 앞으로 한 5년 내에 한 10군데 만들어서 네, 그거 좋더라고요. 취업하는 데 네. 도움드리겠다. 이게 이제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요. 주거비 지원하는 것도 있고 교통비 지원하는 것도 있고 뭐 또 굉장히 세심하게 해서 네. 서울시청 그 지하에 가면 공간이 좀 있는데 그런 데를 이렇게 면접실 같은 걸 세트를 만들어서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뭘 영상으로 찍어서 입사 시험 볼 때 보내는 게 있나 봐요. 그런 거를 찍을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드린다든가 네. 상당히 저희 딴에는 이렇게 세심하게 네. 뭔가 지원을 해드리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슬슬 좀 마무리를 네. 지어야 되는데 시장님은 아무튼 언론상으로 보면 굉장히 억울해하고 많이 이렇게 갈등도 있고 답답해하고 뭐 이런 모습이 많이 비춰졌는데 하시면서 그래도 또 보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떨어졌으면 지금 이렇게 아, 그럼요. 의회로부터 핍박받는 것도 못 받아요. 네, 매일매일 솔직히 전반적으로는 좀 즐겁고 행복하신 거죠. 뭐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또 않습니다만 아니에요? 하여튼 보람은 있습니다. 하신 다음에 가장 그래도 아 내가 되길 잘했다. 너무 보람됐던 기억이 좀 있습니까?
잘못된 거 바로잡을 때 굉장히 보람이 느껴지고요. 네. 그거 이전에 서울시 바로 세우기 시작하기 전에 서울 비전 2030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뭐 저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서울시에 들어와서 전문가분들 또 서울시에 일 잘하는 공무원들 한 100명 이상 모여서 한 100일 동안 머리를 맞대고 정말 앞으로 10년 뒤에 서울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비전을 설정했는데 네. 줄거리는 그런 거죠. 공정과 상생의 도시, 그다음에 건강 안심 도시, 글로벌 선도 도시, 그다음에 매력 감성 도시. 뭐 아까 말한 지천 르네상스 같은데 이제 이런 네. 게 들어가는 건데요. 이렇게 비전 하우스라고 그러죠. 비전 하우스를 만들어서 20개 핵심 사업, 80개 뭐 중요한 사업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하나하나 차근차근 예산에도 반영하고 지금 로드맵을 만들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게 가장 보람 있는 일이죠. 네. 뭐 시장님 뭐 감정적으로 전임 시장 지우기 뭐 이런 건 안 하시겠죠? 다 시민들한테 그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에 한해서 한다. 이렇게 저희가 믿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믿으셔도 좋은 게요. 전 정말 제가 퇴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오셔서 전임자 하던 거 다 중단시키고 제가 그때 피눈물을 흘려봤기 때문에 그게 정말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냐 아니냐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결심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연히 뒤집지는 않겠다 하는 네. 결심을 하고 서울시에 들어왔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서울시 바로 세우기다라고 명명해서 하고 있는 작업들은 많은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이미 저건 아닌데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고 있는 겁니다. 예를 네. 들면 동네에 많은 예산이 내려가는데 이게 무슨 뭐 동네 주민들의 어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몇몇 특정 단체 분들 인건비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주문하시기를 적어도 그렇게 쓰이는 부분은 좀 바로잡아 줬으면 좋겠다. 네. 이게 다 우리한테 혜택이 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걸 이제 우리가 중간 지원 단체라고 합니다.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일자리 창출 사업처럼 느껴지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주문을 받아서 그런 걸 좀 바로잡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민주당 시의회에서는 뭐 이게 뭐 전임시장 지우기다 네. 이제 이렇게 딱지를 자꾸 붙이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뭐 그런 생각은 없으시다.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옹졸하게 하지 않는다나 그렇게 제가 믿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네네. 우리 저 시장님은 외국인들이 혹은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면 서울 외에 사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서울시를 뭐라고 기억하시면 좋겠다 한 문장으로 만약에 얘기하신다면 어떤 서울시입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여기 와서 살고 싶다라고 기억하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서울시. 전 세계 도시들 가운데 정말 내가 가본 혹은 뭐 가보진 않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도시 중에 그런 비슷한 괜찮은 도시 어디 있습니까? 대도시 중에는 사실은 그런 도시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가가 비싸서. 그러니까 서울도 지금 그게 가장 큰 핸디캡이거든요. 네. 한강변이나 둘레길이나 경의선 숲길, 경춘선 숲길 이런 데를 가보면 여기 매력적인데 살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서울의 물가나 주거비를 보면 아이고 여기서 못 살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도시가 되어버렸거든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그 머물렀던 도시 중에 이제 상해도 한 6개월 살아봤고 런던도 한 1년 살아봤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선후진국을 뭐 번갈아가면서 아프리카에도 가봤고 이렇게 한 경험을 해봤는데 런던이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이긴 한데 서울만큼이나 물가가 비쌉니다. 비싸죠. 물가가 비싸면 전혀 매력적이지 않죠. 네. 서울시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살고 싶은 도시다라고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면 네. 부문별로 예를 든다면 우리의 대중교통 시스템, 지하철 시스템을 보면 와서 살고 싶어 합니다. 네. 부러워하고. 치안도 그렇고, 진짜 치안. 괜찮아. 서울시가. 그렇죠. 치안도 그렇고. 네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분야가 모든 분야에서 다 구현이 되면 이제 여가 시간을 문화예술로 즐길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 속에 이렇게 물길이 들어와서 정말 여유가 느껴지고 즐거움이 느껴지고 행복감이 넘쳐나는 도시 이런 도시를 만들면 일단 서울 시민들이 행복하고 네. 그리고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투자하러 오고 싶고 관광하러 오고 싶고 살러 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경제도 굉장히 활발해지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제일 큰 효과죠. 네. 그런 도시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집값 너무 비싼 거 말고는 나는 서울을 좋아해요. 딴 데 안 가봤잖아. 맞아요. 서울이 집값 좀 비싼 거 말고는 나는 좋아. 서울 좋죠. 서울 네. 좋아. 진짜 뭐 마음
아주 불안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도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대중교통 너무 잘 돼 있고 깨끗하고 맞아요. 안전하고 냄새 이렇게 안 나는 데도 별로 없어. 없어요. 서울 정말 좋은 정말 런던 지하철 타면 냄새 나요. 예. 지린내 많이 납니다. 네. 다른 나라. 뉴욕 지하철 타면은 밤에는 쥐도 보여요. 와 서울 좋습니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네. 살고 싶은 도시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다음을 또 기약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던데 지금 꿈을 꾸고 계시는 거죠? 예. 네. 이제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니까. 그럼요. 네. 이제 겨우 밑그림 그려놨는데요. 네. 뭔가의 발판이 아니라 진짜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비판적인 시선으로 항상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지죠.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서울골뱅이 팟빵닷컴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걱정 말아요 서울이 없어지면 그건 다 오세훈 시장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